안녕하세요 여러분. 낚이신 분들 있으시죠? 저보고 아이슬란드에 더 오래 있어달라고 하신 분들 많은데 제가 이민 간 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아이슬란드로 이민 오신 뜨개인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번 편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여기 텍스타일 레지던시에는 텍스타일 랩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니트를 짜주는 니터레이트 기계, 기계 위빙이 가능한 TC2, 자수 재봉틀, 패팅 기계, 카딩 기계, 그리고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저는 텍스타일 랩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해 보기로 했어요. 텍스타일 랩 이용 방법은 전날에 미리 어떤 기계를 몇 시간 사용할지 예약하고 사용한 시간과 재료비만큼 사용료를 따로 지불하는 구조였어요. TC2라는 위빙 기계가 인기가 제일 많았는데요. 이건 하루 단위로 예약하고 하루에 10만 원이라 사용료가 가장 비쌌는데도 매번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기계가 정말 비싸고 아이슬란드에는 딱 한 대 있다고 해요. 제가 사용하는 3D 프린터는 다행히 1시간에 5,000원이고 재료비도 1g에 200원이었어요. 저는 니팅링 3D 파일이 있어서 여기 친구들과 레지던시 전시회 홍보용으로 나눠주려고 뽑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이노 파일을 3D 프린터 프로그램에 불러오면 생각보다 직관적인 구조로 프린트 준비가 되더라고요. 텍스타일 랩 담당자 마가렛은 여기 랩에 있는 모든 기계를 다룰 줄 알고 프로그램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인데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원하는 소재를 고르고 드디어 출력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니팅링이 혹시 말랑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랑한 엘라스틱 소재로 한번 뽑아봤어요. 너무 신기하고 두근두근 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테스트하는 일은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말랑한 소재로 뽑힌 니팅링을 사용해봤는데 정말 잘 늘어나서 신기했어요. 손가락이 굵으신 분들한테도 잘 맞겠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은 이게 약간 실리콘 같은 느낌이라 실이 부드럽게 딸려오는 기존 니팅링과 달리 뭔가 마찰로 걸리는 느낌? 실리콘 손잡이 같은 거에 실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시면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모든 손가락에 맞을 수는 있어도 실이 안 맞으면 그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런 소재로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으로는 보통 많이 쓰는 TLC 소재를 뽑아봤어요. 기존에 쓰던 니팅링처럼 실도 아주 잘 딸려오고 사용감이 정말 좋았어요. 한국에서 만든 니팅링 3D 파일로 아이슬란드까지 넘어와서 한국에서 쓰던 똑같은 니팅링을 뽑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물 금형이나 물질을 직접 들고 다니지 않아도 파일만 왔다 갔다 하면 똑같은 물건을 복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 뜨개하는 저희 모두가 인간 3D 프린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로 된 도안 파일만 있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과 바늘 그리고 뜨개 기술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물건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생각보다 정말 선진화된 최첨단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뜨개를 안 하는 다른 분들한테 저희는 온라인으로 도안을 사고 팔고 집에 있는 실로 만들어요 이러면 놀라더라고요. 그런 세상이 있냐고 그러면서요. 이런 점 때문에 뜨개가 디지털 노마드에 최적화된 취미이자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뜨개로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할지 실험해보기 위해 여기 왔거든요. 저희처럼 배송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베이크드 빈스 그냥 먹으라고 하면 막 약간 우엑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만들어 먹으니까 토마토 스튜 같기도 하고 콩이 들어가서 든든하게 잘 먹었어요. 제 요쿨 스웨터는 소매 한쪽과 몸통 고무다를 완성했어요. 아직 완성 전인데 너무 마음에 든답니다. 제가 옷을 너무 짧게 뜨는 감이 있어서 제 후드티에 맞춰서 길이를 정해주니까 너무 짧지 않게 잘 나왔어요. 다음 날은 이제 니팅링 대량 생산에 들어갔어요. 레지던시 월말 정시 홍보를 위해 목요일에 있는 니팅나잇에 오시는 마을 할머니분들께 드릴 니팅링을 출력 중이랍니다. 3D 파일 사이즈 키우는 게 있길래 사이즈도 키워서 출력했어요. 저희가 판매하는 니팅링은 금형이 고정되어 있어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처럼 사이즈를 키울 수가 없어요. 다만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서 열 처리 제품인 만큼 확실하게 열 처리를 해서 시켜주면 잘 고정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쇼츠로 사이즈 조절 방법도 알려드렸답니다. 작다고 그냥 방치해두지 마시고 꼭 종이로 끼워둔 다음에 확실하게 열 처리해서 그대로 식혀두시고 사용해보세요. 하루 지나면 돌아온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3일 지나도 늘어난 사이즈 그대로여서 저는 다시 열 처리한 다음에 제 손에 맞게 다시 줄여줬습니다. 여튼 저는 할머니들한테 드릴 니팅링을 15개 정도 뽑은 다음에 펠팅 기계도 한번 사용해봤어요. 펠팅 기계 사용료도 1시간에 5,000원으로 정말 저렴하답니다. 저는 감자칩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감자칩과 비슷한 색감으로 실을 골라서 카딩 머신으로 돌려줍니다. 색상이 적절히 섞일 수 있도록 잘 배합해줬어요. 울을 카딩하는 이유는 같은 방향으로 울을 잘 정렬하고 빗어줘야 일정한 두께나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스피닝하기 전이나 필팅하기 전 질감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카딩은 필수랍니다. 카딩 안 한 울로도 물론 펠팅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잘 섞어서 동그란 모양으로 배치해주고 펠팅 기계에 넣어줍니다. 수많은 바늘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울을 고정해줘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거나 바늘 스피드를 더 빠르게 해주면 더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뭔가 감자칩으로 자르기에는 너무 공기층이 많은 느낌이라 물 펠트를 해주기로 했어요. 워터 펠트는 물과 비누로 펠팅을 해주는 방식으로 사이즈가 정말 많이 줄어들고 편물이 매우 단단해져서 튼튼한 울 제품 만들 때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대왕만한 양말을 떠서 줄이기도 하고 엄청 큰 가방을 떠서 줄여서 튼튼하게 만들기도 해요. 세탁기에 넣으면 된다고 해서 그냥 냅다 돌려줬습니다. 물 온도, 방식 뭐 그런 거 상관없대요. 덜 줄면 더 돌리면 되고 너무 많이 줄면 린스에 풀어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많이 줄었죠? 저는 너무 줄어서 린스 푼 물에 잡아당겨서 풀어줬어요. 오늘은 뭘 너무 많이 해서 몸보신으로 닭볶음탕을 만들 거예요. 이거 해먹는 날만 기다렸어요. 양이 많아서 2번에 해먹으려고 소스는 반만 사용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리브TV로 요리 채널 보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요. 소녀시대 수영님이 나와서 닭볶음탕 레시피를 알려주는 편을 봤는데 마지막에 버터를 한 조각 넣으신대요. 이러면 맛이 풍부해지고 고소해진다면서요. 저도 그거 본 이후로 매번 이렇게 해먹고 있는데 사실 안 넣어도 맛있어요. 그냥 그거 본 이상 집에 버터가 있으면 꼭 넣는 그런 느낌? 버터 맛은 거의 안 나고 조금 더 향이 진해지고 약간 더 걸쭉해져서 좋아요.
마지막 주가 되니까 전시 준비 때문에 조금 바빴어요. 할머니들 드린 니팅린도 사이즈별로 잘 분리해서 준비하고 벌써 완성된 요쿨 스웨터도 세탁을 해줬습니다. 니티는 생각보다 뜰 때 코가 예쁘게 나오는 느낌은 아닌데 세탁을 하고 나면 가지런해져서 정말 좋아요. 권장 바늘이 4.5mm인데 4mm로 뜨는 게 훨씬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전시가 있을 염색실을 청소해줬어요. 전시회 준비를 위해 한 2번 정도 회의하면서 포스터 만들 사람, 전시회장 청소할 사람, 전시 끝나고 치울 사람, 포스터 붙일 사람, 전시 준비할 사람 등등을 나눴는데 저는 청소를 선택했어요. 뭔가 전시 끝나고 나면 딱 풀어져서 쉬고 싶었거든요. 여기 염색실은 한 번도 청소를 안 한 건지 뭔지 정말 지저분했어요. 청소할 사람이 저 말고 한 명 더 있어서 저는 바닥만 쓸고 바닥에 있는 것만 대충 정리해줬습니다. 저는 정리 정도는 정말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물건 늘어놓는 걸 좋아한답니다. 뭘 정리하는 것에는 정말 소질이 없어서 그나마 할 줄 아는 바닥 쓸기를 했어요. 아주 먼지가 많아서 쾌감이 넘칩니다. 즐겁게 청소를 끝내고 할머니들한테 드릴 레지던시 전시회 홍보용 초대장도 아이슬란드어로 번역해서 뽑아뒀어요. 니팅 나잇 가기 전에 스페니쉬 오믈렛을 해먹을 거예요. 스페니쉬 오믈렛은 집에 감자, 계란, 양파 혹은 다양한 채소가 있으면 꼭 해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고 든든합니다. Wow! Wow. Okay, now we have to take the picture. Oh, this is the Amazing. Yeah, this is the perfect one. 짜잔. 이건 마이크입니다. 지금 세탁을 다 마친 상태고요. 여기 팔 부분이 그 코 주워서 뜬 거라서 조금 안으로 말려 들어갔었는데 세탁하고 나서 엄청나게 평평하게 예쁘게 펴져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소매 그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구성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보통 바텀업 만들 때는 소매산 높이 계산을 해요. 근데 탑다운은 소매산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 둘레 코수를 정확히 뭘로 이렇게 특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바텀업보다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텀업은 큰 네모를 이렇게 그냥 깎으면 되는데, 탑다운은 작은 걸 시작해서 정해진 어떤 칸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늘렸다가 어쩌고저쩌고 해야지 예쁜 소매가 나와서 바텀업보다 오히려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코 주워가지고 그냥 되돌아뜨기 이렇게 쭉 하고 쭉 만들게 된 형태의 도안이 많고, 제 도안도 그런 게 많았는데 이번 옷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봤어요. 물론 되돌아뜨기 하는 것도 맞고 둘레 이렇게 주워서 뜨는 것도 맞지만, 저는 이 옷의 진동 길이에 딱 맞게 소매 코수를 설정을 해서 그 소매 코수에 맞춰서 정확하게 코수가 나오도록 이렇게 여기 소매산 부분에 세팅을 해줬고, 소매산 높이도 계산을 다 해가지고 소매산 높이가 제가 목표한 높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제가 목표한 소매 코수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계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소매라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 탑다운에서 되돌아뜨기, 특히 이렇게 진동 파임이 들어간 이런 스타일은 여기가 뭐랄까 이렇게 뭉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렇게 딱 맞는 게 아니라 뭐 약간 가슴둘레 여유분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물론 이게 옷이 크면은 이렇게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안에서 이렇게 뭉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실이 더드는 문제도 있고 이제 핏의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그게 좀 싫어가지고 여러 가지 머리를 써서 이렇게 바텀업 같은 소매산을 만들면서 옷을 만들어 봤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요. 원래는 디자인에 조금 더 강점을 준 스웨터였는데 생각보다 핏에 더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스웨터여가지고 네, 굉장히 마음에 들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이제 아이슬란드의 제가 봤던 요쿨살론의 빙하 모양으로 이렇게 살짝 찌글찌글하게 좀 표현을 해봤고요. 이거는 스티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세 코를 여기서 떴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배색을 그래도 나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뒷부분은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타르시아 배색으로 이렇게 쭉 가고, 앞은 여기부터 이렇게 해서 인타르시아 배색으로 쭉 갑니다. 이거는 옷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성 방식에 따라서 인타르시아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배색을 아주 똑똑하게 넣었고요. 이런 아이슬란드 컬러 같은 거 말고 뭐 약간 초코나무 숲처럼 여기는 초록색, 여기는 갈색, 아니면은 뭐 주황색, 갈색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배색을 해서 원하는 느낌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목 부분도 이렇게 예쁘게 라운드가 파졌습니다. 아주 예뻐요. 목 부분 겹단으로 처리를 했는데 여기도 인타르시아 배색을 했어요. 여기 이어지라고 여기만 똑 이렇게 목둘레가 고무단이 흰색이나 파랑색으로 이렇게 뭐 이어져도 예쁘긴 했겠죠?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보였으면 좋겠어서 목에도 인타르시아 배색을 했습니다. 이거는 목을 평면뜨기로 뜬 다음에 겹단으로 합치고 그 다음에 옆을 이렇게 꿰매준 형태예요. 그래서 원래 원통으로 인타르시아 하려고 했는데 원통 인타르시아가 너무 하기 싫어서 그냥 평면으로 뜨고 꿰매줬습니다. 여기는 꿰매는 부분이 이만큼이라서 그 꿰매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차라리 꿰매는 게 나을 때도 있거든요. 이게 무조건 원통 뜨기가 좋고 무조건 막 탑다운이 좋고 막 그렇다기보다 저는 이제 여러 개 다 떠본 사람으로서 평면 뜨기가 훨씬 속 편할 때도 많고 바텀업이 오히려 도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도안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때가 많고, 탑다운은 생각보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느꼈어요. 뭐 제가 머리가 좋다
라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 저는 약간 이해력이 좀 빠른 편이라 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탑다운이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일단 줄글로 되어 있어서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탑다운은 약간 3D로 뜨는 형태라서 평면 도안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안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도안 보는 사람도 이제 한눈에 그 구조 파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데요. 이해해요. 그래서 두 개 다 적절히 이렇게 섞어가면서 잘 하시면은 즐거운 뜨개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모자를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웨터 끝나고 너무 이제 공허해져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작품 하나 더 떴는데 그거는 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니팅 나잇이에요. 어제 온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에요. 저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사람이 더 많아서 떨렸습니다. 열심히 저희끼리 얘기 나누면서 뜨게 하다가 지금이야 하고 갔습니다. 종이를 나눠드리니까 굉장히 경계하시더라고요. 저는 반지를 꺼내서 보여드리면서 뜨게 할 때 쓰시라고 가져가시라고 했습니다. 다들 아주 좋아하셨어요.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무심하고 차갑고 무뚝뚝한 감이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스몰톡 같은 것도 없고 특별히 프렌들리하지도 않지만 무례한 느낌이 전혀 없어서 그냥 관심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아마 한국인 분들이라면 다들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자꾸 How are you? How was your day? 이런 거 물어보면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여긴 그런 게 없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초대장에 전 한국에서 온 뜨개인이라고 적어놨는데 한 할머니가 저한테 한국 어디서 왔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사실 자기 아들이 지금 부산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뵀을 때 제일 시니컬하다고 생각했던 할머니가 알고 보니 저를 은근 궁금해하고 계셨더라고요. 또 급 내적 친밀감 형성되어서 그 뒤로도 마트에서 마주치고 그러면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반지를 다 나눠주고 다시 한번 전시회에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많이 오시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또 새로 뜬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하루 만에 뜬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모자도 그 이어 플랩 펫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귀여운 템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써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자, 이렇게 뒤집으면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묶으면 네. 그 풀을 이렇게 다니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보셨겠지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고요. 뭐 이렇게 쓰고 다녀서 나쁘지 않은 정비가 조금 횡할 뿐. 제가 어떤 모자도 이어플랩 펫을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볼캡에만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제 사랑 홈스펀 쇼비니에도 이렇게 쓰면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러시안 모자처럼 또 쓸 수 있고 위에서 이렇게 묶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풀러서 이렇게 다녀도 되고 기존에 있는 모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아주 가장 큰 장점이고 원래 초기 디자인은 이 모자 위에다가 쓰는 거였어요. 그 골프 그것 중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모자 이렇게 위에 이어 워머처럼 이렇게 쓰는 거? 근데 네, 그래서 모자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뭔가 묘하게 힙하지 않은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뭔가 네,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네, 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이거 망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안에 써보니까 꼭 당장이라도 스파에 나가도 될 것 같은 제가 힙함을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모자를 최대로 이렇게 늘리고 근데 벌써 힙한 척 하는 거 봐. 네, 이렇게 약간 그 수우파에서 이렇게 모자 안에 저 진짜 아직도 수우파 안 봤는데 이렇게 스카프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모자 위에 쓰잖아요. 좀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이게 제가 진짜 추워서 떴거든요. 여기가 얼마나 추운지 영상으로 담길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추워요. 그리고 추워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모자를 가지고 왔는데 귀가 시려가지고 이 모자를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모자를 쓰려면 내가 귀 덮개를 좀 빨리 떠야겠다 싶어가지고 떴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런 이어플랫 펫을 사지 말고 이 귀만 따로 떠라. 왜냐면 우리는 뜨개인이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써도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여드리면 제가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네, 자 이거는 여기는 이제 원통뜨기로 이렇게 떠서 여기서 한번 꿰매줬고요. 티나지 않게 좀 예쁘게 꿰매는 방법이 있어서 그래서 꿰매줬고요. 그래서 이런 꿰맨 부분을 안쪽으로 오게 한 다음에 여기 끝부분에서 이렇게 코를 주어서 여기 더블 니팅으로 뜬 겁니다. 그래서 양면이 똑같아요. 네, 코를 주어서 더블 니팅으로 쭉 뜨고 밑에서 코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어서 또 더블 니팅으로 끈을 이렇게 뜨면은 아주 예쁜 모자가 완성이 됩니다. 예쁜 이제 이어플랩. 어떤 모자도 이어플랩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만능 약간 지하철 잡상인 같아요. 저 지금 네, 만능 귀걸이, 만능 모자 귀걸이. 네, 그래서 이 떠지는 방식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제가 이렇게 떠보니까 이 홈스폰 쇼핑이 여기 끝에서 이렇게 이어플랫만 따로 뜰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이런 겹단에서 코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겹단에서 코 줍는 방법도 제 책에 이런 기법을 쓰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코 주어서 이렇게 더블 니팅으로 떠내려가는 거. 네, 왜냐면 거기도 이어플랫 펫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머리부터 통으로 뜨는 이어플랫 펫이고 이거는 이어플랫만 따로 있는 거라서 얘는 이제 언젠가 도안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거 끼고 장을 좀 보러 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아마 마지막 장보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너무 좋다. 너무 따뜻해요. 그 겨울에도 이거 쓰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는 귀가 시려가지고 못 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이거 책 날린 이어플랫 펫 이런 거 쓰는 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볼캡을 뜰 순 없잖아요. 볼캡을 뜨면은 어렵잖아요. 왜냐면 이게 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따뜻해요. 오늘 점심은 배추전과 불닭볶음면이에요. 배추전은 제가 해보니까 살짝 데쳐야 부침옷이 잘 붙어서 잘 구워지더라고요. 감자를 미리 삶으라는 수잔의 팁을 적용해봤습니다.
평소에도 원래 배추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26살인가 처음 먹어봤어요. 아, 그리고 등촌칼국수도 27살에 처음 먹어봤어요. 등촌칼국수 정말 땡기네요, 갑자기. 일단 네, 배추전이랑 불닭볶음면이랑 진짜 꿀조합인 거 아시나요, 여러분? 진짜 정말 맛있거든요. 제가 불닭볶음면 진짜 좋아해서 별 레시피 다 도전해봤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콘치즈 불닭은 먹기 전이 제일 맛있고 먹을 때는 막상 맛이 조화롭진 않아요. 게다가 면이랑 옥수수랑 같이 안 잡혀서 같이 먹는 느낌도 안 나요. 그런데 배추전은 싸먹을 수도 있고 배추전이 짜지도 않아서 매운 불닭과 정말 잘 어울려요. 이렇게 말하니까 저 진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같은데 진짜 정말 강추 최고 너무 맛있고요. 내일 전시에 있을 감자칩 이제 만들어줄 거예요. 사실 이거 오리기 전까지만 해도 별 감흥 없었는데 오리고 나니까 진짜 감자칩이 따로 없더라고요. 같이 전시할 부스러기들도 모으고 같이 전시하려면 감자칩 봉투도 필요해서 냠냠 먹고 준비했어요. 짜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리얼해서 이렇게 구겨진 천에 전시하니까 무슨 정모랑 감성? 하여튼 미술학원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준비 중이랍니다. 전시 당일 수자는 떨린다고 와인 한잔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묵혀놨던 와인을 꺼냈어요. 수잔이 정말 좋아했어요. 저희 전시회장 입구가 너무 찾기 힘들 것 같아서 카일라가 당일에 패치워크로 사인을 만들었어요. 이 친구들 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전시 준비도 뚝딱뚝딱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만들고 다들 작업에 진심이어서 여기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다들 각자 만든 위빙 작품, 패치워크 작품, 고대어 서적 번역 결과물 등을 전시했어요. 제 룸메 수자는 5작품이나 출품했답니다. 저는 2개만 했어요. 하나는 잊고 있었어요. 1시부터 전시였는데 한 1시 반 될 때까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조금씩 오다가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밖에 갑자기 투어버스가 도착했어요. 텍스타일 레지던시에 텍스타일 뮤지엄이 있는데 상시 오픈은 아니거든요. 투어버스가 온다고 미리 예약하면 그때만 열어주는 형태라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오늘 마침 투어버스가 온 거예요. 저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이드한테 저희 전시 좀 보러 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전시회장이 바글바글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저희 레지던시 전시 오픈한 이래로 가장 많은 방문객이었을 거예요. 저희 기수가 운이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다들 저희 작품을 정말 꼼꼼히 봐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제 감자칩이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게 정말 신기했어요. 다들 제 감자칩 앞에서 멈춰서 웃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사진을 들고 찾아와서 이 작품 만든 작가 맞냐고 하면서 저에게 이런 웃음을 주는 작품 만들어줘서 고맙다면서 작가랑 같이 작품 사진 찍고 싶다고 제 사진도 찍어 가셨어요. 제 요쿨 스웨터보다 인기가 더 좋았던 하루 만에 만든 감자칩이었습니다. 전시 끝나기 30분 전에는 니팅라인 할머니께서 방문해 주셨어요. 제가 10몇 분께 홍보했는데 2분밖에 안 오셨지만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둔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영상은 거의 못 찍었어요. 마치 저를 보러 오신 것 같았어요. 나중에 이곳에 다시 방문하면 다시 또 만날 수 있겠죠? 저희는 전시를 마치고 프로세코를 마시면서 애프터 파티를 했어요. 레지던시에서의 마지막 날 밤은 무비나잇으로 마무리했어요. 제키가 지브리 영화를 보자고 해서 그러면 클래식하게 생가치로 보자고 해서 생가치로 봤어요. 이미 봤던 영화라서 잘 안 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초집중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꼼꼼하게 봤어요. 여러분, 생가치로에 뜨개 장면 있는 거 아시나요? 저는 이번에 다시 보고 처음 알았어요. 가오나지가 뜨개를 하는 장면이라니.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뜨개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마지막 날쯤 되니까 제 식량은 이만큼 남았습니다. 레지던시에 더 오래 남아있는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원장님과도 인사하고 모든 레지던시 일정을 마무리했어요. 저는 레이카비크로 와서 감사하게도 아이슬란드에 이민 오신 제 구독자분을 만나서 집으로 초대받았어요. 저랑 같은 대학교 동문이신데다가 같은 학번이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한국분이 20명이 채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뜨개인에다가 제 구독자분이시라니 이건 운명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너무 소중한 만남이라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일단 너무 궁금했던 최저시급이 무려 시간당 3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보통 9시 출근, 5시 퇴근, 8시 출근, 4시 퇴근이고 제 구독자분께서는 항공사에 다니시는데 재택근무에 자율출근이셔서 7시 반 출근에 3시 반 퇴근하신다고 해요. 세금은 50%나 내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워낙 시니컬하고 무심하고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키는 편이라 혼자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천국 같은 나라라고 하셨어요. 한 번도 심심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달이었지만 정말 한 번도 심심한 적 없거든요. 물론 7개나 뜨고 영상도 찍고 도안 검수도 하고 그랬지만요. 그리고 아이슬란드에도 아시안 마트가 있어서 모든 한식 재료를 다 구매할 수 있대요. 김치도 담가 드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녁으로는 파트너분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아이슬란드 전통 양다리 요리와 감자, 샐러드 등등으로 아이슬란드 전통 요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보통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드신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에 4년 전에 이민 오셔서 코로나 때 처음으로 뜨개를 시작하셨는데 너무 재밌어서 지금도 계속 하신다고 해요. 제가 처음 뜨기 시작할 때 처음에 가디건을 떠보고 싶어서 뜬 거예요 이거? 네네 우와. 아이슬란드 패턴으로 떴는데 실 조합이 제가 완전 마음에 드는 조합은 아닌데 너무 예쁜데? 남는 실 이거 뭘로 뜬 거예요? 이거 아이슬란드 실 중에 아울라플롭이라고 알라포스 맞아 봤어요. 이게 거는 이제 아이슬란드 꿀이다. 네 로컬 샵에서 산 우와. 꿀 단충. 맞아 나도 이런 거 본 적 있어. 그거 뭣도 모른다고.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최근에 완성한 브리오시 이쁘다. 목도리. 너무 이쁘다. 이거는 아이슬란드 스웨터인데 우와. 제가 뜬 건 아니고 샀어요? 구경 어머님이 뜨신 우와. 걸 주셨어요. 전문가의 솜씨가 약간 느껴집니다. 처음에 만든 초기 작품들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가디건에 배색 바텀업을 뜨셨는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계속 초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작품들도 계속 배색, 바텀업 이런 것만 골라서 뜨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 집어서 이거 탑다운이에요, 바텀업이에요 여쭤보면 모르시는 게 신기했어요. 뜨는 방식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건 둘 다 어려움 없이 아주 잘 뜨고 계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저희는 보통 도안 볼 때 이게 탑다운인지 바텀업인지 먼저 확인하고 뜰지 말지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제 구독자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여태까지 뜨신 작품들 여러 가지와 파트너분 어머님께서 떠주신 아이슬란드 전통 작품 몇 가지 보여주셨어요. 아이슬란드 굴은 처음에는 매우 거칠지만 오래 입고 몇 번 세탁하다 보면 조금 부드러워진대요. 15년 지난 스웨터도 아직 튼튼하고 새 울보다 부드럽더라고요. 뜨개로 가득했던 집 구경이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집 초대도 해주시고 맛있는 저녁 식사도 준비해주시고 뜨개 작품도 보여주시고 아이슬란드 생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하루였어요. 새삼 제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이번 아이슬란드 레지던시 시리즈 좋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한국에서 뵐게요. 안녕.